날 이기면 타령해서 결혼해줄게. 당신이 할 수 있을까? 베트남 정글 한가운데 충격적인 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만한 베트남 특수부대 여군 중이 투이한. 그녀는 한국인을 싫어하는 장난기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정글에서 3위도 못 버틸걸? 약해 빠져가지고. 그녀가 한국인 남성을 대놓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10분 만에 쉘터 완성. 투창으로 맨손 사냥.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일반 민간인 아니죠? 이 남자는 707 특수임무단, 세계 최강 특수부대 출신 교관 박태준. 그리고 2일차 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투이안이 독사에게 물립니다. 10분만 늦으면 사망. 하지 말아요. 당신도 위험해요. 입 다물어요. 가만히 계십시오. 그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그녀를 업고 정글 속을 질주합니다. 적이었던 두 사람. 정글에서 운명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생명, 자신의 안전. 태주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다시 태준 앞에 나타납니다. 군복을 벗고 조국을 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왔을까요?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딩 훈련장, 형광등 불빛 아래 20명의 중년 사업가들이 전술조끼를 입고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로프 하강을 배워보겠습니다. 천천히 무릎에 힘을 빼시고요.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32살의 민준은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키는 178cm, 평범한 체격. 누가 봐도 친절한 강사였죠. 네, 대표님. 저 정말 못 내려가겠어요. 한 중년 남성이 3m 높이에서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아래서 잡고 있으니까요. 믿고 내려오세요. 민준이 부드럽게 격려했어요. 사업가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발이 땅에 닿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해냈다. 강 선생님 덕분이에요. 잘하셨습니다. 리더십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니까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사업가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민준은 조용히 로프를 정리하고 장비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죠.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처럼요. 민준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박성호 35살. 민준보다 3살 많은 그는 이 회사의 대표였어요. 체격이 좋고 목소리가 큰 남자였죠. 형, 오늘 교육 잘 끝났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고했어. 그런데 말이야. 성호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뒤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민준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어요. 베트남 출장 서류야. 순간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베트남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응. 한-배 합동 정글 서바이벌 훈련 프로그램이야. 우리가 따냈어. 대박이지? 성우는 신나 보였어요.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형, 저 말고 다른 강사 보내세요. 뭐? 왜? 저는 베트남은 안 돼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민준아, 계약서에 내 이름이 명시돼 있어. 707 특수임무단 출신 정글전 전문가라고. 베트남 측에서 널 지명한 거야. 형, 저 정글 훈련 안 한 지 4년 됐어요. 다른 사람이 더 나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야 해. 이건 우리 회사 최대 계약이거든.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싫습니다. 못 가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죠. 성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준아, 나도 알아. 내가 왜 베트남 가기 싫어하는지. 아저씨 일 때문이지?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민준아, 위약금이 5억이야.
내가 안 가면 회사가 망해. 나뿐만 아니라 직원들 10명도 다 실직이야. 침묵이 흘렀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의 강남, 빛나는 네온사인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풍경이 보였어요. 초록빛 정글, 땀에 젖은 군복,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 민준아, 정글은 가지 마라. 정글은 지옥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며칠 뒤 출발이에요? 민준이 작게 물었어요. 3일 뒤, 일주일 일정이야.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가죠. 진짜? 성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형이 같이 가세요. 그리고 의무요원도 꼭 데려가고요. 당연하지. 수진이도 데려갈 거야. 걱정 마. 성우가 민준의 등을 탁 쳤어요. 하지만 민준은 웃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 깔끔하게 정리된 방.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70년대 사진이었어요. 젊은 군인이 정글을 배경으로 서 있었죠.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아버지. 민준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어요. 1972년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에 갔었죠. 하지만 돌아온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린 민준의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악몽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안 돼. 뒤에 있어. 도망쳐. 아버지가 꿈속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흔들며 깨웠어요. 여보, 꿈이에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어린 민준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봤죠.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또, 괜찮아요, 아빠. 민준은 아버지를 안아줬어요. 아버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민준은 결심했어요. 나는 강해져야 해. 아빠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민준은 군대에 갔어요. 그리고 특전사에 지원했죠.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민준아, 특전사는 너무 위험해. 다른 곳으로 가라. 아빠, 전 강해지고 싶어요. 아빠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내가 정말 원한다면. 민준은 특전사가 됐어요. 그리고 8년을 복무했죠.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민준은 그곳에서 정글전 전문가가 됐어요. 동남아 정글 훈련을 수십 번 받았죠. 하지만 매번 훈련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이런 곳에서 싸우셨구나. 5년 전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준아, 아버지 유언 하나만 들어라.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니다. 아버지는 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강했죠. 베트남은 절대 가지 마라. 아버지, 정글은 지옥이다. 아버지는 거기서 친구들을 다 잃었어. 너만은 그런 곳에 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약속해라. 베트남, 정글, 그런 곳엔 가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날 이후 민준은 변했어요. 정글 훈련만 되면 손이 떨렸어요. 악몽을 꾸기 시작했죠. 아버지처럼요. 결국 민준은 전역했어요.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전역해? 너 정글전 최고 전문가잖아. 진급도 빠를 텐데. 개인 사정이 있어. 민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전역 후 민준은 성우의 회사에 들어왔어요. 성우는 특전사 시절 선임이었어요. 전역 후 민간 군사교육회사를 차렸죠. 민준아, 우리 회사 오면 정글 훈련 안 해도 돼.
그냥 기업 임원들 교육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형. 민주는 4년간 평범하게 살았어요. 정글과 관련된 일은 모두 피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가야 했어요. 베트남으로. 3일 후 인천공항. 민주는 큰 배낭을 메고 출국장 앞에 서 있었어요. 오빠.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수진이었어요. 28살 회사 의무요원. 밝은 미소를 가진 여자였죠. 수진 씨, 일찍 나오셨네요. 민준이 인사했어요. 네. 베트남 처음이라 너무 설레요. 오빠는 어때요? 저는 별로요. 민준의 대답은 짧았어요. 수진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어요. 왜요? 베트남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요. 민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우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민준이는 원래 과묵해. 수진아, 신경 쓰지 마. 자, 우리 출발하자고.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민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죠. 수진이 옆에서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성우는 앞좌석에서 이미 잠들었고요. 민준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등산 갔던 날. 민준아, 숲은 무섭지 않니? 아니요, 아빠. 나무도 많고 새소리도 들려요. 좋아요.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니 다행이다. 아빠는 숲이 무서워요? 아빠는 숲이 아니라 정글이 무서워. 정글이요? 응. 정글은 숲과 달라. 너무 덥고 습하고 위험해.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거기선 사람이 죽어. 민주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정글을 두려워했는지. 죄송해요, 아버지.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야 해요. 회사를 살려야 하니까요. 4시간 30분 후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호치민 공항.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들었어요. 와, 정말 덥다. 수진이 소리쳤어요. 섭씨 35도의 무더위였어요. 민주는 재킷을 벗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더웠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베트남군 지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웰컴 투 비에트남. 한 베트남군 장교가 악수를 청했어요. 40대 중반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죠. 저는 점반 호화 대위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악수했어요. 강 선생님, 유명하신 분이죠.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어요. 하하, 베트남군도 한국 특전사를 존경합니다. 세계 최강이니까요. 전 대위가 활짝 웃었어요. 지프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호치민 시내가 지나갔어요. 오토바이가 끝없이 달렸어요.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였죠.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글. 곧 정글을 보게 되겠지. 1시간 후 베트남군 기지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입니다. 전 대위가 지프에서 내렸어요. 큰 철문, 베트남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먼저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막사 건물 앞으로 걸어가는데 한 여군이 서 있었어요. 베트남군 정글 전투복을 입은 그녀. 얼룩무늬 위장복, 긴팔이었지만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렸어요. 키 168cm, 탄탄한 팔 근육이 드러났어요. 날카로운 눈빛. 전 대위가 소개했어요. 응우엔 투이안 중위입니다. 이번 훈련의 담당 장교죠. 투이안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천천히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네, 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투이안은 3초 동안 민준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죠.
악수가 너무 강했어요. 이 여자, 보통이 아니네. 민준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글 훈련 경험 있으세요? 투이안이 물었어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요? 투이안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는 듯한 미소였죠. 베트남 정글은 한국산과 달라요. 더워요, 습해요, 위험해요. 알고 있습니다. 알기만 하는 거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투이안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전 대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투이안 중이 손님에게 너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대위님. 투이안이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민준을 봤죠. 한국 남자들 정글에서 3일도 못 버티죠. 특히 요즘 젊은 남자들은요. 성우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실례지만 민준이는 특전사 출신인데요. 특전사요? 투이안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특전사가 뭐가 대단한가요? 베트남전 때도 미군 뒤에서 따라다니기만 했잖아요.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온화하던 눈이 날카로워졌죠.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역사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잘못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겪으신 일인데요. 투이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전 대위가 급히 말렸어요. 투이안 중이 그만. 대위님, 전 사실만 말했어요. 투이안이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일 아침 6시 훈련 브리핑이에요. 늦지 마세요. 정글은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녀가 걸어가 버렸어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와, 저 여자 진짜 대단하다. 민준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제가 당신을 위해 싸워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훈련장 회의실에 모두 모였어요. 투이안이 큰 지도를 벽에 펼쳤어요. 베트남 중부 지역 정글 지도였죠. 여기가 우리 훈련 장소입니다. 투이안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짚었어요. 이 지역은 베트남전 당시 격전지였어요. 지금도 불발탄이 많이 남아있죠.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3일간 생존해야 합니다. 식량은 최소한만 지급돼요. 통신 장비도 없어요. 응급 상황에만 신호탄을 쏘세요. 투이안이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진짜 생존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짧게 대답했어요. 정말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할 일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1시간 후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정말 괜찮아요? 투이안 중위님이 너무 무섭게 말하던데.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점점 사라지고 초록빛이 늘어났어요. 나무들이 빽빽해졌어요. 2시간 후 트럭이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전 대위가 말했어요. 모두 트럭에서 내렸어요. 민준의 눈앞에 거대한 정글이 펼쳐졌어요. 초록색 나무들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새소리가 울려 퍼졌죠. 공기는 뜨겁고 습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이런 곳이었구나. 투이안이 배낭을 메고 민준 앞에 섰어요. 준비됐어요, 한국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에 여유가 넘쳤어요. 네. 민준도 배낭을 맸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죠. 그럼 들어갑시다. 투이안이 앞장섰어요.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민준이 그 뒤를 따랐어요. 나무들이 점점 빽빽해졌어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는 더 뜨거웠죠. 따라오세요. 천천히 가면 길 잃어요. 투이안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어요. 그녀의 걸음은 빨랐어요.
정글을 자기 집처럼 걷고 있었죠. 민주는 묵묵히 따라갔어요. 땀이 흘러내렸어요. 옷이 등에 달라붙었죠.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갑자기 민준의 귓가에 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 비명소리. 안 돼. 뒤에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민준이 걸음을 멈췄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투이안이 돌아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환청이었어요. PTSD 증상이었죠. 그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앞에 넓은 강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건너야 해요. 투이안이 강을 가리켰어요. 폭이 15m쯤 됐어요. 물살이 빨랐죠. 이 강에 악어 있어요. 조심하세요. 투이안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요? 물론이죠. 베트남 정글엔 위험한 게 많아요. 투이안이 배낭에서 로프를 꺼냈어요. 이걸 나무에 묶고 건너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해볼게요. 투이안이 먼저 강에 들어갔어요.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건넜죠. 자, 당신 차례예요. 반대편에서 투이안이 외쳤어요. 민준도 강에 들어갔어요. 물이 차갑고 빨랐어요. 발밑이 미끄러웠죠. 하지만 민준은 침착했어요. 로프를 잡고 천천히 건넜어요. 발을 헛디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다 왔어요. 민준이 반대편에 도착했어요. 투이안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칭찬 아니에요. 투이안이 돌아섰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큰 바위 위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투이안과 배낭에서 반미를 꺼냈어요. 베트남 전통 샌드위치였죠. 한국 음식 그리워요? 투이안이 물었어요. 아니요. 민준이 짧게 대답했어요. 말이 없네요. 화났어요? 아니요. 집중하는 중이에요. 집중? 투이안이 코웃음을 쳤어요. 뭘 집중해요? 그냥 걷기만 했는데.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을 관찰했어요. 나무의 방향, 이끼가 자란 곳, 새소리가 나는 위치,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네요. 투이안이 일어섰어요. 계속 갑시다. 오후가 됐어요. 투이안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여기서 목적지까지 방향을 찾아야 해요. 그녀가 지도를 꺼냈어요. GPS는 없어요. 나침반과 지도만 있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투이안이 민준을 봤어요. 이쪽이에요. 투이안이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쪽입니다. 민준이 왼쪽을 가리켰어요. 뭐라고요? 투이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기보다는 다른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민준이 나무를 가리켰어요. 이끼를 보세요. 이끼는 북쪽에 더 많이 자라요. 그리고 목적지는 남동쪽이니까. 투이안이 이끼를 봤어요. 정말 북쪽에 더 많이 자라 있었어요. 운이 좋았네요. 투이안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죠. 저녁 6시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비 온다. 투이안이 소리쳤어요. 열대성 스콜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 피할 곳 찾아야 해요. 투이안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동굴도 바위도 없었어요. 제가 쉘터 만들겠습니다. 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쉘터요? 지금요? 10분이면 충분해요. 민준이 큰 나뭇잎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와 덩굴을 찾았죠.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나뭇가지를 세우고 덩굴로 묶고 나뭇잎을 얹었어요. 어자 모양의 쉘터가 완성됐어요. 들어가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투이안이 놀란 눈으로 쉘터를 봤어요. 완벽했어요. 비가 새지 않을 만큼 튼튼했죠. 언제 배웠어요? 투이안이 물었어요. 예전에 조금. 민준이 짧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쉘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이었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요. 빗소리가 쏟아졌어요. 투이안이 젖은 옷을 짜냈어요. 민주는 시선을 돌렸어요. 왜요? 못 봐요? 투이안이 물었어요. 실례가 될까 봐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투이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이 사람, 다른 남자들과 다르네. 밤이 됐어요. 빗소리는 계속됐어요. 제가 먼저 보초 설게요. 투이안 씨는 주무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아니요. 제가 먼저 할게요. 투이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제 나라니까요. 제가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민준이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투이안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소리. 1시간쯤 지났을까요? 투이안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낼게요. 민준이 눈을 떴어요. 투이안의 얼굴을 봤어요. 잠든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죠. 이 사람도 뭔가 짊어지고 있구나. 민준이 생각했어요. 투이안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4시, 민준이 보초를 섰어요. 투이안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민준은 조용히 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어요. 정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축축하고 흙냄새 나는 공기.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 이런 곳에서 싸우셨군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새벽 6시, 투이안이 눈을 떴어요. 아침이에요? 네. 잘 주무셨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네. 잠깐 제가 보초 서야 했는데. 투이안이 벌떡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제가 대신 섰어요. 왜 깨우지 않았어요? 푹 자고 계셔서요. 투이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혹시 잠꼬대 했어요? 아니요. 민준이 거짓말을 했어요. 다행이네요. 투이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 식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식량이 별로 없었어요. 어제 너무 많이 먹었네요. 투이안이 배낭을 뒤졌어요. 남은 건 물과 비상식량 조금뿐이었어요. 정글에서 구해야겠어요. 투이안이 일어났어요. 저기 저 열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풀도요. 투이안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30분 후, 투이안이 열매와 풀을 가져왔어요. 이게 전부예요. 많지 않았어요. 민준이 일어났어요. 제가 좀 더 구해올게요. 어디서요? 강에서요. 민준이 강으로 갔어요. 투이안이 뒤따라갔어요. 민준은 긴 나무를 주워왔어요. 그리고 빠르게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투창이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10분 후, 간단한 투장이 완성됐어요. 민준이 그걸 강에 넣었어요. 이걸로 물고기를 잡겠다고요? 투이안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잡아오겠습니다. 20분 후, 민준이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물고기 3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투이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혹시 베트남전 때 한국군도 왔었나요? 투이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왔었어요. 그럼 당신도? 제 아버지가 다녀오셨어요. 투이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모닥불을 피웠어요. 물고기를 구웠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투이안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투이안도 따라 웃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어요. 당신, 왜 이렇게 잘해요? 투이안이 물었어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관광객 아니죠? 민준이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에 군대 다녔어요. 어느 부대요? 그냥 평범한 부대요. 민준이 대답을 피했어요. 투이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 평범하지 않아. 1일차가 끝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투이안이 하늘을 봤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준이 다시 쉘터를 만들었어요. 이번엔 더 크게, 더 튼튼하게요. 투이안이 지켜봤어요. 민준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요. 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지? 투이안의 호기심이 커졌어요. 밤이 됐어요. 별이 쏟아졌어요. 정글 위로 은하수가 보였어요. 예쁘네요. 투이안이 중얼거렸어요. 네. 민준도 하늘을 봤어요. 베트남 정글. 나쁘지 않네요. 진심이에요? 투이안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생각보다 평화롭네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투이안도 따라 웃었어요. 당신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일차가 끝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적대감이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내일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일차 새벽. 새소리에 민준이 눈을 떴어요. 투이안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민준은 조용히 쉘터 밖으로 나왔어요. 정글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곧 뜨거워질 거예요. 민준은 배낭을 뒤졌어요. 식량을 확인했죠. 거의 없었어요. 물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은 더 힘들겠네.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어났어요? 투이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근데 식량이 문제네요. 투이안도 배낭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정말 정글에서 구해야겠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민준이 일어섰어요. 혼자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민준이 숲속으로 걸어갔어요. 투이안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민준은 정글을 천천히 걸었어요. 나무를 관찰하고 땅을 살폈어요. 발자국도 확인했죠. 10분쯤 걸었을 때 작은 개울을 발견했어요. 여기다. 민준은 다시 덫을 만들었어요. 어제보다 더 정교하게요. 그리고 주변에서 식용 곤충도 찾았어요. 베트남 정글엔 먹을 수 있는 벌레가 많았어요. 30분 후, 민준이 돌아왔어요. 손에 물고기 3마리와 식용 곤충 한 움큼을 들고요. 이걸 다 잡았어요? 투이안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개울에서 덫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건요? 투이안이 곤충을 가리켰어요. 단백질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당신 정말 평범한 사람 아니죠? 투이안이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죠. 아침 식사를 했어요. 구운 물고기와 곤충. 투이안은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생각보다 괜찮네요. 다행이네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투이안도 웃었어요. 당신 베트남전에 대해 얼마나 알아요? 갑자기 투이안이 물었어요.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조금 알아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요? 민준이 잠시 망설였어요. 힘든 이야기요. 친구들을 잃은 이야기. 투이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 할아버지도 친구들을 잃었어요. 미군과 싸우다가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호치민 루트를 지킨 전사였죠. 투이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전 항상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강한 군인이요. 민준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여자라서 힘들었어요. 다들 여자는 약하다고 했죠. 투이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남자들보다 강하다는 걸요. 민준이 투이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미 증명했잖아요. 뭐요? 어제 강 건너는 거, 길 찾는 거, 다 잘했잖아요. 투이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가죠. 오늘도 멀리 가야 해요. 투이안이 일어섰어요. 오전 10시. 둘은 깊은 정글로 들어갔어요. 나무들이 더 빽빽해졌어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죠. 갑자기 투이안이 멈춰 섰어요. 조심하세요. 그녀가 땅을 가리켰어요. 낡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지뢰 위험지역? 베트남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베트남전 때 묻은 지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투이안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매년 우리 국민들이 죽어요. 지뢰 때문에요. 민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싸운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이쪽으로 가요. 안전한 길이에요. 투이안이 앞장섰어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민준도 발걸음을 조심했어요. 한 발 한 발. 땀이 흘렀어요. 30분 후 안전지역에 도착했어요. 둘 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무사히 지나왔네요. 투이안이 말했어요. 네. 조심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점심때가 됐어요. 큰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당신 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투이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이 하늘을 봤어요.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죠. 지금은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죄송해요. 투이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평안하실 거예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제 할아버지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투이안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투이안, 넌 강해져야 한다. 베트남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군인이 되신 거예요? 네. 할아버지 약속을 지키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후 2시, 계곡에 도착했어요. 물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기 건너야 해요. 투이안이 계곡을 가리켰어요. 물살이 아주 빨랐어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갈게요. 투이안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녀가 물에 발을 디뎠어요.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천천히 걸었어요. 하지만 중간쯤 왔을 때 발이 헛디뎠어요. 미끄러운 돌이었어요. 아! 투이안이 비명을 질렀어요. 물에 빠졌어요. 급류가 그녀를 휩쓸기 시작했어요. 살려줘. 투이안이 소리쳤어요. 민준이 즉시 뛰어들었어요. 물이 차갑고 빨랐어요.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투이안을 향해 헤엄쳤어요. 손 잡아요. 민준이 외쳤어요. 투이안이 손을 뻗었어요. 민준이 그 손을 잡았어요. 투이안을 끌어당겼어요. 바위가 다가왔어요. 투이안이 부딪힐 뻔했어요. 민준이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자기 등으로 바위를 막았어요. 쿵! 민준의 등이 바위에 부딪혔어요. 으윽! 민준이 신음했어요. 하지만 투이안을 놓지 않았어요. 둘은 강둑으로 떠밀려 갔어요. 얕은 곳이었어요. 민준이 투이안을 안은 채 일어섰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강둑에 누웠어요. 둘 다 숨을 헐떡였어요. 괜찮아요? 민준이 물었어요. 네. 당신은요? 괜찮아요. 민준이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등이 아팠어요. 다쳤어요? 투이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요.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투이안이 민준의 등을 봤어요.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피가 조금 났어요. 바위에 긁혔네요. 치료해야 해요. 투이안과 배낭에서 구급약을 꺼냈어요. 민준의 셔츠를 벗겼어요. 등에 약을 발랐어요. 고마워요. 투이안이 작게 말했어요. 절 구해줘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구해줬잖아요. 투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민준이 투이안을 봤어요. 투이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안전하니까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젖은 옷을 말려야 했어요. 햇볕 좋은 곳을 찾았어요. 둘 다 상의를 벗었어요. 속옷만 입고 옷을 널었어요. 서로 시선을 피했어요.
어색했어요. 투이안이 민준의 팔뚝을 봤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오래된 상처였어요. 이거 총상이에요? 투이안이 물었어요. 민준이 팔을 봤어요. 예전 훈련 중에 생긴 거예요. 훈련이요? 실탄 사격이었어요? 비슷한 거요. 민준이 대답을 피했어요. 투이안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이 사람 절대 평범한 사람 아니야.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옷이 거의 말랐어요. 둘은 다시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할까요? 투이안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기 동굴 있어요. 민준이 언덕을 가리켰어요. 작은 동굴이 보였어요. 가보죠. 둘은 동굴로 걸어갔어요. 동굴 입구는 좁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박쥐떼가 날아나왔어요. 푸드득. 아! 투이안이 놀라서 민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박쥐는 안 해쳐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투이안은 자기가 팔을 잡은 걸 깨달았어요. 얼른 놓았어요. 놀란 거 아니에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알겠어요. 민준이 웃었어요. 동굴 안은 넓었어요. 마른 곳도 있었어요. 여기서 자면 되겠네요. 투이안이 배낭을 내려놓았어요. 저녁 준비를 했어요. 남은 식량으로 간단히 먹었어요. 밤 8시쯤 됐어요. 모닥불을 피웠어요. 동굴 안이 따뜻해졌어요. 투이안이 나뭇가지를 집으려 했어요. 그때 으악! 투이안이 비명을 질렀어요. 손을 움켜쥐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달려왔어요. 뱀이. 투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록색 뱀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투이안의 손목에 2개의 이빨 자국. 피가 나고 있었어요. 독사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어지러워요. 투이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 특전사의 눈빛이었어요. 앉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민준이 투이안을 앉혔어요. 뱀을 확인했어요. 베트남 청록 살무사. 맹독은 아니지만 위험해. 민준은 즉시 움직였어요. 아파도 참으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손목 위쪽을 꽉 눌렀어요. 지혈이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상처 부위를 빨았어요. 독을 빨아냈어요. 하지 말아요. 당신도 위험해요. 투이안이 약하게 말했어요. 입에 상처 없으니 괜찮아요. 조용히 계세요. 민준은 계속 독을 빨아냈어요. 뺐고 또 빨고 5분 정도 계속했어요. 그리고 벨트로 팔을 묶었어요. 지혈되었어요. 심장보다 낮게 팔을 내리세요. 민준이 지시했어요. 투이안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어지러워요.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민준이 투이안을 일으켰어요. 등에 업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병원 가야 해요. 가까운 전초기지로 갈게요. 너무 멀어요. 괜찮아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민준이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투이안을 업은 채로요. 밤의 정글이었어요. 어둡고 위험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침반을 봤어요. 별을 봤어요. 방향을 찾았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투이안은 민준의 등에서 중얼거렸어요. 왜? 저를 구해줘요. 사람 목숨이니까요. 고마워요. 투이안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민준은 더 빨리 걸었어요. 덤불을 헤치고 강을 건너고 진흙을 지나고 3시간을 걸었어요. 땀이 온몸에 흘렀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3시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베트남군 전초기지였어요. 도와주세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베트남군 초병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독사에 물렸어요. 빨리 군의관을. 초병이 급히 무전을 쳤어요. 군의관이 달려왔어요. 투이안을 들것에 눕혔어요. 혈청 준비. 군의관이 외쳤어요.
민주는 그제서야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도 괜찮으세요? 군의관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앞이 흐려졌어요. 쓰러졌어요. 아침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투이안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흰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렸어요. 옆 의자에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죠. 테이블에 물컵과 수건이 준비돼 있었어요. 투이안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밤새 옆에 있었구나. 투이안이 손을 움직이려 했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아팠어요. 으윽.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민준이 눈을 떴어요. 깨어났어요? 민준이 얼른 일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투이안이 물었어요. 전초기지 의무실이에요. 밤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3시간쯤요. 투이안의 눈이 커졌어요. 3시간을. 저를 업고요? 네.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투이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저를. 투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하니까요. 민준이 물컵을 건넸어요. 물 마실래요? 투이안이 물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컵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마셨어요. 고마워요. 투이안이 작게 말했어요. 천만에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전 대위가 들어왔어요. 투이안, 괜찮아? 전 대위가 급히 다가왔어요. 네, 대위님. 괜찮아요. 다행이다. 정말 놀랐어. 전 대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민준을 봤어요. 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 대위가 깊이 고개 숙였어요. 우리 부대의 소중한 장교를 살려주셨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민준이 손사래를 쳤어요. 군의관이 들어왔어요. 투이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회복이 빨라요. 응급처치를 정말 잘하셨네요. 군의관이 민준을 봤어요. 의무병 출신이세요? 조금 배웠어요. 조금이 아닌데요? 이건 군 훈련 받은 사람 솜씨예요. 군의관이 감탄했어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어요. 선생님이 살린 거예요. 투이안이 민준을 봤어요.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쉬세요. 오후에 다시 올게요. 민준이 일어섰어요. 어디 가요? 투이안이 물었어요. 화장실 좀요. 민준이 병실을 나갔어요. 투이안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했어요. 따뜻했어요. 이 사람, 대체 누구지? 민준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병실이 비어 있었어요. 투이안이 없었어요. 어디 갔지? 밖으로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투이안을 봤어요. 민준의 배낭을 들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투이안이 깜짝 놀랐어요.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어요. 금속 메달이었어요. 707 특수임무단 배지.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투이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배낭에서 서류도 꺼냈어요. 정글전 전문교관 인증서, 그리고 낡은 사진. 젊은 군인이 베트남 정글에서 찍은 사진. 당신, 대체 누구예요? 투이안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병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투이안이 메달을 들었어요. 707 특수임무단. 한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잖아요.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글전 전문교관? 당신이요? 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투이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절 놀린 거예요?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정글 오기 싫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투이안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 사진이었어요. 제 아버지예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죠. 1972년 맹호부대 소속이었어요. 정글에서 전우들을 이루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오신 후 평생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밤마다 비명을 지르시고 투이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베트남은 가지 마라. 정글은 지옥이다라고.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래서 전 전역했어요. 정글 훈련을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왜? 회사 때문이에요. 안 오면 회사가 망해요. 친구들이 실직하고요. 민준이 창밖을 봤어요. 그래서 왔어요. 무서웠지만요. 투이안이 침대에 앉았어요. 저도 비슷해요. 네. 제 할아버지도 베트남전 참전 용사예요. 베트콩 게릴라였죠. 투이안이 말했어요. 호치민 루트를 지킨 전사였어요. 미군과 싸워 이긴 영웅이었죠. 민준이 조용히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이야기만 들었어요. 넌 영웅의 손녀다. 강해야 한다고요. 투이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여자라서 힘들었어요. 다들 여자는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남자들보다 강하다는 걸요. 투이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년 전에 약혼했었어요. 약혼이요? 네.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직전에 투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강해서 부담스럽다. 군인 여자는 싫다고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후로 남자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강한 여자를 못 받아들인다고요. 민준이 투이안 옆에 앉았어요. 손수건을 건넸어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강한 것과 따뜻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투이안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어젯밤 당신 잠꼬대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낼게요라고요. 투이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외롭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투이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전 항상 혼자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강해 보여야 했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 투이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투이안이 민준을 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미안해요. 한국군 무시했었죠. 투이안이 작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였으니 당연해요. 아니에요. 제가 편견이 있었어요. 투이안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을 보니까 알았어요. 한국군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도 대단해요. 베트남군은 정말 강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문이 노크됐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전 대위의 목소리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전 대위가 들어왔어요. 강 선생님, 훈련은 여기서 종료하시죠? 네. 투이안도 회복해야 하고 선생님도 많이 지치셨잖아요. 전 대위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할 수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투이안이 소리쳤어요. 모두 놀라서 그녀를 봤어요. 전 3일을 완수하고 싶어요. 투이안이 말했어요. 하지만 투이안, 넌 아직 괜찮아요, 대위님. 독은 다 빠졌어요. 투이안이 일어섰어요. 조금 비틀거렸지만 괜찮았어요. 강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어요. 투이안이 민준을 봤어요. 괜찮겠어요? 아직 회복 중인데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잖아요. 투이안이 미소 지었어요. 민준과 투이안의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전 대위가 웃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하세요. 감사합니다, 대위님.
투이안이 고개 숙였어요. 오후가 됐어요. 투이안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주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민준 씨, 투이안이 불렀어요. 네, 아버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요? 민준이 돌아봤어요. 베트남에 대해서요. 투이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친구들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셨죠. 민준이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전 여기서 친구를 얻었어요. 투이안의 가슴이 뛰었어요. 친구요? 네. 당신이요. 민준이 투이안을 봤어요. 당신 덕분에 베트남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투이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도요. 네. 전 외국 남자들이 다 싫었어요. 특히 군인은요. 투이안이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투이안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처럼요. 민준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어요. 친구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병실에서 간단히 식사했어요. 베트남 쌀국수였어요. 맛있어요? 투이안이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베트남 음식 좋아하시나 봐요. 네. 특히 쌀국수요. 다음엔 제가 맛있는 식당 데려가 줄게요. 투이안이 말했어요. 다음이요? 네. 훈련 끝나고요. 투이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좋아요. 민준도 미소 지었어요. 밤이 됐어요. 투이안은 침대에서 잤어요. 민준은 의자에서 잤어요. 민준 씨. 투이안이 어둠 속에서 불렀어요. 네. 고마워요. 제 목숨을 구해줘서요. 천만에요. 그리고 제 마음도 구해줘서요. 투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침묵했어요. 하지만 미소 지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왜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와 화해한 것 같아요. 투이안도 미소 지었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어요. 상처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일차 아침. 투이안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손목에 붕대를 풀었어요. 상처는 아물고 있었죠. 준비됐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네. 마지막 여정 시작해요. 투이안이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정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티격태격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협력이었어요. 이쪽으로 가요. 투이안이 길을 안내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미끄러워요. 민준이 투이안의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워요. 투이안이 웃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민준이 덫으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투이안이 나무 열매를 구했어요. 함께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완벽한 팀워크네요. 투이안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민준도 웃었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 한국에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투이안이 물었어요. 회사로 돌아가겠죠. 평범하게 살려고요. 평범하게요? 당신이요? 투이안이 웃었어요. 왜요? 저 평범한데요. 전혀 안 평범해요. 투이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특별해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전 뭐 하냐고요? 투이안이 물었어요. 네. 제 계획은 안 물어봐요? 투이안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 맞다. 뭐 할 거예요? 글쎄요. 1년 후에 전역하는데. 투이안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요? 네. 궁금하거든요. 어떤 나라인지요. 투이안이 민준을 봤어요. 환영해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목표 지점이 가까워졌어요. 저기 보여요.
투이안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정글 출구였어요. 베트남군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민준이 말했어요. 네. 3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투이안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쉬워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말없이 웃었어요. 출구로 걸어갔어요. 성우와 수진이 달려왔어요. 민준아. 성우가 민준을 꽉 안았어요. 형, 괜찮아요. 숨 막혀요. 야, 얼마나 걱정했는데. 연락도 없고. 성우가 민준의 등을 쳤어요. 수진도 다가왔어요. 오빠, 다치신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투이아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수진이 민준을 챙기는 모습,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였어요. 왜 저러지? 내가 왜? 투이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베트남군 기지로 돌아왔어요. 훈련 종료식이 열렸어요. 전 대위가 앞에 섰어요. 축하합니다. 3일 생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베트남군 장교들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국 특전사의 실력을 봤습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투이안은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전 대위가 투이안을 봤어요. 그래서 내기는 어떻게 됐나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투이안을 봤어요. 투이안과 민준 앞에 섰어요. 제가 졌어요. 베트남 군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군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투이안과 전 대위를 봤어요. 인정합니다. 한국 특전사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민준을 봤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에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환송 만찬이 열렸어요. 베트남 전통 음식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민준과 투이아는 밖으로 나왔어요. 기지 주변을 산책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어요. 예쁘네요. 투이안이 하늘을 봤어요. 네. 민준도 함께 봤어요. 민준 씨. 네. 정말 다시 못 볼까요? 투이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니에요. 다시 볼 수 있어요. 언제요? 당신이 한국 오면요. 민준이 투이안을 봤어요. 정말 올 거예요? 투이안가 물었어요. 네. 1년만 기다려요. 1년이요? 제군 복무가 1년 남았어요. 끝나면 투이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 갈게요. 민준의 심장이 뛰었어요. 진심이에요? 네. 내기는 제가 졌잖아요. 투이안이 웃었어요. 타령해서 한국 가서 결혼해 줄게요. 약속했으니까요. 농담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이젠 진심이에요. 투이안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요. 민준도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달빛 아래에서 사랑해요. 투이안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도 속삭였어요. 포옹했어요. 긴 포옹이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호치민 공항, 한국팀 출국 준비를 했어요. 투이안이 배웅을 나왔어요. 베트남군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고 아름다웠어요. 성우와 수지는 먼저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민준과 투이안만 남았어요. 가시는군요. 투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요. 언제요? 몇 달 후에요. 약속해요. 민준이 투이안의 손을 잡았어요. 1년은 너무 길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투이안가 웃었어요. 눈물이 글썽였지만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요.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꼭 연락해요. 투이안가 말했어요. 매일 할게요. 민준이 약속했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마지막 키스.
짧지만 깊은 키스였어요. 민준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투이 않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1년 후 인천공항 입국장.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우가 옆에 섰어요. 떨려? 네. 엄청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1년 만이네. 매일 영상 통화했으면서도. 성우가 웃었어요. 입국장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나왔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투이안이 보였어요.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연한 분홍색 원피스. 머리를 길렀어요. 화장도 약간 했어요. 아름다웠어요. 투이안이 민준을 봤어요. 달려왔어요. 민준 오빠. 한국어였어요.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 배웠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투이안가 민준에게 안겼어요. 꽃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투이안이 울었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요. 민준도 눈물이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와, 로맨틱하다. 예쁜 커플이네요. 성우도 눈물을 닦았어요. 야, 왜 나까지 울어? 공항 카페. 민준과 투이안는 마주 앉았어요. 정말 귀화 신청했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네. 승인 기다리는 중이에요. 투이안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내기에서 졌으니까요. 타령해서 한국 와서 결혼해 줄게요. 투이안가 웃었어요. 약속 지키는 거예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투이안가 놀랐어요. 민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투이안,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요? 투이안의 손이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네. 투이안가 외쳤어요. 민준이 반지를 끼워줬어요. 딱 맞았어요.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3년 후 서울 한강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투이안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8개월이었어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민준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딸이래요. 투이안가 웃었어요. 딸이면 이름 뭘로 할까요? 한국 이름 좋아요. 당신이 지어줘요. 미나는 어때요? 미나? 네. 민준의 민, 투이안의 안. 미나요. 투이안가 배를 만졌어요. 미나야, 엄마 목소리 들려? 배가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투이안가 신기해했어요. 민준도 손을 올렸어요. 우리 딸 벌써 엄마 목소리 아나 봐요. 당연하죠. 엄마 아빠 사랑받고 자라는 거니까요. 투이안가 민준에게 기댔어요.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투이안가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베트남 가길 잘했어요. 아버지께도 이제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버지, 전 베트남에서 사랑을 찾았어요라고요. 투이안가 눈물을 닦았어요. 제 할아버지께도 보고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손녀가 행복해졌어요. 한국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라고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석양이 한강을 물들였어요. 오렌지빛 하늘. 두 사람의 실루엣.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투이안. 저도 사랑해요, 민준 오빠. 멀리서 성우가 사진을 찍었어요. 완벽해.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어. 수진도 옆에서 웃었어요. 정말 예쁜 커플이에요. 그러게. 누가 봐도 운명이야.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민준과 투이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응? 우리 딸에게 뭘 가르쳐 줄 거예요? 글쎄요. 뭘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전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투이안과 민준을 봤어요.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완벽해요. 그리고 하나 더요.
뭔데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투이안과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요. 민준이 투이안을 안았어요. 당신은 정말 최고예요. 당신도요. 별빛 아래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어요. 딸과 함께할 행복한 날들을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어요. 적으로 만난 두 사람. 정글에서 사랑을 찾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어룰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공유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